네, 5월 마무리까지 이제 2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 김해간의 시외버스 폐지에 대해서는 노선 자체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심야차만 없어질 것이란 점을 바로잡겠습니다. 6월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영주 안동 부산 노선에서 진안 고속이 철수할 예정임에 따라 운행 횟수 6회로 감회가 예정되어 있고 배차 시간도 바뀔 예정입니다. 제천 시종차까지 포함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부전역 시종착 중앙선 KTX가 3회밖에 안 되고 준고속으로 운행 못하는 구간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가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정한 경쟁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것 같고 편수도 아직 많이 줬거나 최대한 소요 시간을 줄인 것도 아니라서 완전한 형태도 아닙니다. 다만 범코리아 와이드에 있어 장기적으로 충분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이건 제천에서 출발하는 것도 해당될 것이고요. 며칠 전 원주 부산 단일 노선도 춘천 시청착과 통합됐죠. 여기도 중앙선 철도와 경쟁입니다. 울산 시종착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차 편수 늘고 소요시간 최대한 더 줄인다면 더 이상은 장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구 쪽이 남기는 한데 지금만 놓고 봤을 때 동해동대구 간 무궁화호 같은 거 아니면 중앙선 지역에 해당하는 영주나 안동 같은 곳에서 최대한 빠르게 대구로 갈 방법이 없죠. 지난 소식 전달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청주 고속터미널이 오는 6월 10일부터 정식 터미널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2021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약 4년 만에 마무리되고 임시 터미널 체제도 종료 수순을 밟게 됩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49층까지 백화점과 오피스텔도 구성됩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임시 터미널 체제가 시작됐는데 이것 때문에 박차 공간이 터미널에서 동떨어지고 탑승 공간은 골목길을 활용하고 대합실은 협소해졌고요. 임시 터미널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몇 년 동안 시외버스 터미널보다도 쾌적하게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새 건물 완공이니까 앞으로 3주 있으면 정규 터미널 체제로 돌아갑니다. 하늘 고속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최석정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늘 고속에서 전했습니다. 보도에서 정리한 것에 따르면 1970년 지금의 하늘 고속을 창업하고 면허를 따서 당해 11월부터 경부선 고속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여객선 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일본에서 쾌속선을 건조하고 한일 1호를 도입한 다음 1977년 7월에 포항 울릉도간을 운항하기 시작했고 1979년 12월부터는 완도 제주간, 1980년에는 여수 제주간을 운항하기 시작했지만 1981년에 포항 울릉간을 대하고속에 매각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운항 못하는 날이 많아서 여수 제주간도 면허를 반납했다가 2015년부터 카페리 도입으로 운항 재개했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선령이 25년으로 제한되고 나서 국내 조선소에 대형 여객선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했고 2018년 부산 대선조선에서 만든 실버 클라우드를 도입했고 2년 뒤 골드 스텔라호도 도입됐습니다. 2022년 금호고속의 노선 매각으로 서울 호남 완도 노선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서울 완도 제주 간의 육상 및 해상 루트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나라 버스 기업 가운데서 페리도 운항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올해로 하늘고속 설립 55주년이 되는 해인데 하늘고속이 아니었으면 한 운수사에 의한 6회 루트가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서울 시내버스와 관련한 이야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조가 현재 준법 운행 중이고 파업도 예고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난 월요일 브리핑을 냈습니다. 노조가 주장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이 재직 조건이나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노조 측이 이걸 베이스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브리핑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노사가 임금에 대해서 상호 협의해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요구 안 했을 뿐이며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올라가게 된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이 월 평균 513만 원이었는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다면 임금 80만 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기본급 8.2% 인상도 요구했는데 수용하게 되면 46만 원이 추가되면서 결국 월 평균 639만 원이 되고 약 25% 올라간다는 셈을 설명한 것이고요. 시는 사측이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 기존 임금은 100% 보존될 것이고 사측에서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교섭 과정에서 통상 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없었다는 노조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27일까지 협상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서울 시내버스는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지역 시내버스도 동참하는 곳이 좀 많습니다. 다만 확인된 바로는 차량 규모 2만 6천 대 이상이고 전국 22개 지역 노조 가운데 절반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고속시내버스는 확인된 바 없는 것 같고요. 공항버스 가운데서도 당장 서울공항 리무진부터가 임금 협상에 빠져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대전, 경기도 다수도 통상 임금 문제에 따른 충격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고 대구 시내버스는 사전 교섭 절차 미비로 조정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 가운데 400명의 우수 조합원이 태국 파타야로 3박 5일간의 연수를 간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지 일정표를 살펴봤더니 5성급 호텔에서 묵고 수상시장과 코끼리 트레킹, 산호섬 등의 체험활동과 전통 마사지, 쇼 관람도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외유성 연수인데 상당 부분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갑작스러운 쟁의 행위로 인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올해 초 예약한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기 어려웠고 노사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 100명씩 갔다 오고 공식 일정은 다음 달까지 예정되고 있습니다. 공식 파업 예고일로부터 3주 정도 지난 시점까지 예정된 겁니다. 파업 이슈가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외유성 연수 논란이 일고 있어서 여론이 나빠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논산편 공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안내해드리자면 다음 달에는 경부 고속도로와 관련한 에피소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